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루라도 공부만 할 수 있다면입니다. 지은이 박철범, 출판사는 다산 에듀입니다. 그럼 책을 보겠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누구나 가끔은 외로워진다. 공부란 것이 결국 혼자만의 싸움이기 때문일 것이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스스로 해야 한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잊고 눈앞의 문제에만 집중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나를 찾아온다. 아니, 고독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듯하다. 마치 아무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혼자 오아시스를 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하지만 그런 때에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길을 걷는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든든한 법이다. 겨울 방학이 되자 대부분의 친구들은 학원에 갔다. 다음 학기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서란다. 나는 학원에 다닐 만큼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지만 학원에 간다고 공부를 잘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았다. 선생님이 머리에 넣어주는 내용을 듣고 본다고 다 이해되는 것도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삿을 독서실을 가자니 그건 역시 돈이 드는 일이었다. 게다가 대부분의 독서실이 어두컴컴했는데 나는 그 어두운 분위기가 왠지 싫었다. 마치 내가 우울한 곰팡이가 되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집에서는 긴장이 풀어져 공부가 안 될 것이 뻔했다. 어디든 공부할 장소를 정해야만 했다. 1학년 겨울방학, 나는 공부할 장소로 시립도서관을 택했다. 공부하는 장소와 쉬는 장소는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은 몸은 편할지 몰라도 별로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니다. 공부에 있어서 적절한 긴장감은 필수다. 그리고 그 긴장감은 공부하는 장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집은 쉬는 곳이고 잠을 자는 곳이다. 집이 주는 안락함에 길들여진 우리의 뇌는 집에 들어오는 순간 온몸의 긴장을 풀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렇게 풀어져 버린 몸과 정신을 추스르고 책상 앞에 앉아 집중하기란 여간 쉽지 않다. 집중을 해도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공부의 맥이 자주 끊기고 결국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시립도서관이 공부하기에 좋은 이유는 너무나 많다. 일단 무료다. 게다가 공부를 하다가 지치면 종합자료실로 가서 이런저런 책을 빌려 읽을 수도 있다. 가끔 몸이 찌부듯하면 도서관 주위를 산책할 수도 있으니 최적의 공부 장소가 아닌가. 도서관에는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그게 가장 마음에 들었다. 공부하는 분위기가 충만한 곳에 있을 때 나도 공부가 잘 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시끄러워서 공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장소라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나는 약간의 소음이 있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이 각종 전자기기와 언제든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있는 자기 방이나 어두컴컴한 삿을 독서실에서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다가 책을 베개 삼아 잠드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도서관에서 들려오는 약간의 소음은 집중력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한다. 조용한 환경에서만 공부한 사람은 작은 소리만 들려도 집중하지 못한다. 그런 학생들은 시험을 치르면 원래 실력보다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들이 성적이 오르지 않는 원인은 문제집을 덜 풀어서도 아니고 실수가 잦아서도 아니다. 집중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집중하기 위해 조용한 환경만 찾아다닌 것이 오히려 집중력을 약하게 만든 것이다. 내가 도서관에 가서 처음으로 한 훈련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기였다. 예를 들어 앞에 앉은 사람이 필통을 떨어뜨릴 경우 깜짝 놀라더라도 책상에서 고개를 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열람실 밖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도 절대 출입구 쪽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했다.
집중하는 척이라도 하면 실제로 집중력이 길러진다. 1학년 겨울 방학 내내 나는 매일같이 도서관에 나갔다. 가방 속에는 항상 개념 원리 수학이 있었다. 개념 원리를 보다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오면 바로 중학교 수학책을 펼쳤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배우는 내용의 대부분이 중학교 과정의 심화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념 원리를 봐도 이해가 안 가면 중학교 과정을 본 후 고등학교 과정으로 돌아와서 문제를 풀었다. 그 방식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기초가 탄탄히 잡히니 풀리는 문제도 더욱 많아졌다. 영어는 처음에는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단어 책을 사서 외우자니 너무 지겨웠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방법은 선해설 후 문제 방식이었다. 문제집 뒷부분의 답지를 펼친 후 해석을 한 줄 먼저 보고 영어 지문을 읽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니 점점 영어 표현이 익숙해졌다. 나의 공부 장소와 방법은 오늘날의 환경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 시절의 이야기를 쓴 것은 기본이 같기 때문이다. 집중력을 발휘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돌발 상황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기초 개념을 탄탄히 하기. 남이 좋다는 방법 말고 내게 좋은 방법을 찾으면 공부의 기본이 갖춰진다. 공부도 힘들었지만 사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더 힘들었다. 내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장차 변호사가 많아질 텐데 과연 먹고 살 수는 있을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공부만큼 힘든, 아니 공부보다 더 힘든 문제였고 누구도 답을 해주지 않는 문제였다. 지금껏 나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가지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내 계획대로 된 게 없다. 어떤 건 이루지 못했고 이루어진 것도 예상보다 빨리 되었거나 늦게 되었을 뿐 정말 내 계획에 딱 맞춰진 것도 하나도 없다. 우리는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면서 이건 이루어질까? 그렇다면 언제쯤 이루어질까 궁금해한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하여 삶이 나에게 알려준 것은 그건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다. 세상에는 운 또는 인연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며 현재라는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에 맞는 자질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한다면 언젠가는 그에게도 기회의 여신이 찾아간다는 사실이다. 네, 오늘은 박철범 작가의 하루라도 공부만 할 수 있다면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